자, 여러분 이제 그 구분 건물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 일반적인 토지는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지만 아파트는 뭐예요?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일부 모집약한 건축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나중에 재건축할 때 대주권이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일동 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이라.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는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 중간에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이 이건 구분 건물의 등기부 편성이구나.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자, 예컨대 38쪽에 보시면 그게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죠.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는 거기 표제부라고 써 있고 가로 열고 1동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 있는 내용, 거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지목은 대구, 면적은 11,345 있죠? 그 아파트가 깔고 있는 토지 등기부 있죠? 이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건물 등기부 아래로 올려갖고, 올려서 건물 등기부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건물 등기부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개를 합쳐놨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기능적인 측면이라 그랬으니까 토지 등기부는 따로 있어요. 다만 물권 변동을 일반 건물이나 토지처럼 자, 일반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 등기 아까 뭐요? 이전 등기 따로 했죠? 근데 아파트는 자, 건물 등기만 등기하게 되면 토지까지 효력이 미치도록 그렇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아래 이제 표제부가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있죠? 전유 부분. 전유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 아파트 사실 분은 만약에 뭐예요? 자, 101동에 1층에 1015에 살면 그 1015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제부가 두 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입문 과정에서는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구나라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돼요.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다. 이렇게 큰 건물, 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전유분 표제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굴구 넘기세요. 뭐 장부 공개 중요하지 않고 거기 3장 이제 등기절차 총론 나오죠? 등기절차 총론이에요. 그래서 등기절차 총론하고 이제 강론을 나누는데 총론은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총론은 말 그대로 자, 이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등기부에 옮길 수 있느냐라는 뭐예요. 그 신청인 그 적격이겠죠? 신청 적격하고 그 다음에 그 신청인죠. 신청. 등기를 공동으로 하느냐 단독으로 하느냐. 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민법 몇 조에 자, 이렇게 민법 186조에 보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뭐예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만이 자,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효력이 있다. 자, 이게 민법 186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법 조문을 해석하는 학문이 법학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 민법 186조를 뭐 이 조문을 해석하는 게 대학원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독일어, 일본어 번역해 가면서 거의 뭐 한 달 이상 거의 한 학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관련된 걸 한 학기 정도 해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한 5분이나 10분이면 끝나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맛만 보자는 게 맛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어가 그거예요. 핵심어네. 부동산에 관해서. 핵심어가. 법률 행위로 인해서. 뭐 하려면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된다는 얘기. 그래야지 뭐가 있다는 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뭐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자, 뭐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 했어 이거 매매라는 뭐예요? 매매라는 뭐 했다는 게 이거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했다는 점. 그죠? 그래. 물권의 변동. 그렇죠? 물권 변동은 뭐예요? 등기하라는 게 등기. 그러니까 너 을아 뭐예요? 을아. 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그랬죠? 물권이라고 하는 거에 뭐예요? 물권이라는 등기 목적. 이 물권, 소유권. 그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용의물권 중에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이 물건에 대한 변동, 이게 뭐예요? 특실 변경이라 했죠? 등기하라는 게. 등기 목적이 뭔데? 자, 소유권 보존. 그다음에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처분 제한. 그래야지 뭐예요?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물권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자,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권리자예요. 을이라는 사람을 뭐라 한다는 게 등기 권리자다. 그 얘기입니다. 가봐. 너 등기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등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니까 등기 의무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법을 이런 180 이걸 우리가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체법은 국민한테 뭘 준다는 게 국민한테 권리와 의무를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리 준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예컨대 담보가 등기는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실체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권리를 주니까 담보가 등기는 비록 뭐예요? 자, 비록 과등기지만 법에 의해서 자, 어떤 권리 줬냐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경매 신청권, 그다음에 뭐예요? 우선 변제권 이런 권리 준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 그런 걸 이해하시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한 물권면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럼 뭐예요? 그 등기는 누구하고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게 신청인에 관한 얘기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쪽에 거기 41쪽에 그게 중요해요. 41쪽에 그게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서 과정할 때 이제 별표하라고 막 그럴 거예요, 이거. 왜 적격자, 그게 적격자라는 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등기 절차 그래서 거기 공동인청 나오죠? 거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의무자하고 권리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민법에서 뭐예요?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등기를 해야 한다고 실체법 자 국민한테 뭘 준다는 게 이거 권리와 의무를 준다. 그래서 실체법적 그 등기 의무자 절차법 얘기 나오죠? 실체법이라는 건 민법에서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등기해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절차법은 등기를 해서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물권에 대한 변동 있죠? 물권 변동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이 무슨 얘기인가? 만약에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자,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또 보는 게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보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나는 외우기가 싫다 하게 되면 핵심어라도 빨리 볼 수 있게 이렇게 문장을 읽을 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이렇게 다 읽지 말라는 얘기 앞으로 그냥 뭐만 읽으면 되니까 부동산 나오고 법률행위 나오고 물권 변동 등기 효력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핵심 단어를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자,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절약하려면 반드시 그런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헤어진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머리 구조가 안경 머리 구조가 있고 자, 그다음에 자, 뭐예요? 자, 이해형 있죠? 이해만 하면 된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문제는 시험 자격 시험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해했으면 뭐예요? 암기를 안 하려면 뭐래도 이거 핵심 단어로도 빨리 볼 수 있는 훈련을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핵심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빨리빨리 뭐예요? 그러면 다른 때보다 뭐예요? 한 반 정도 덜 읽을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얼마큼 절약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자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놀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핵심 키워드 핵심어를 빨리 발견할 수 빨리 볼 수 있도록 동그라미 치면서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이렇게 써 있죠. 그 명의로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는 그 등기부상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 자, 등기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법인이다. 죽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 법인이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거기 권리는 없는 사단재단 비적격자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 종중 땅은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하나의 땅을 두 사람 이상이 소유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공유라고 합의라고 총이라고 하는데 특히 뭐예요? 이 총유 재산 중에 종중 땅이 있는데 하도 뭐예요? 훌륭한 당숙 그런 분들이 큰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 팔아드셔 갖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 등기부상의 명의를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하지 말고 누구 명의로 하라는 게니까 그 명의를 직접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총유는 자, 지분이 없으니까 명의가 못 올라와요.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본 과정할 때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종중 땅 같은 경우에는 김혜김 씨라면 등기부상에 뭐라고 쓰라고? 김혜김 씨라고 그냥 쓰라 이렇게 그 얘기해 지금. 자, 그래서 다만 그 대표자 있죠? 종중 대표자가 세금은 내야 되니까 대표자가 있으니까 그 대표자가 등기는 신청하라니까. 왜? 비법인이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 명의로? 김혜김 씨라는 비법인 자체 명의로 대표자는 뭐만 하라? 등기만 신청한다는 점. 그 다음에 거기 비적격자는 아예 등기부상에 태어나지 안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될 것이고 거기 특히 이제 거기 조합 있죠? 민법상 조합은 우리가 민법에서 보면 계약이 15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약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일종이니까 조합은 민법상 조합은 안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머릿속에 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살아있으면 다 되니까 죽은 사람 태어나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죠? 그 사람도 가능해요. 괜히 또 쓸데없이 옛날처럼 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나오게 되면 시험 보다가 줄 쳐가면서 이 사람 맛이 갔는데 맛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등기부상에 뭐가 가능해요? 명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 거기에 그 41쪽에 그 공동인청 단독인청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뭐에 대해서 신청 적격에 대해서 자, 얘기를 풀어봤어요. 일단 살아있는 사람하고 누구는 법인은 다 등기부상에 명의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우리가 법무사 같은 문제도 등기법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살아있는 사람 자,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죽지 않는 법인 만들었으니까 사람과 법인 다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험을 딱 보러 오니까 뭐가 나와요? 북한 주민이 나오네? 그럼 다음 중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자, 없는 사람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북한 주민이 떴어.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북매 수업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북한 주민은 북한에 있는데 북한에 있든 말든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 그거 인정해 줬다.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얘기해. 지금 그 얘기가. 그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절대 외국인 돼 안 돼. 돼. 왜? 살아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것도 조약에서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마인드는 뭐라고? 살아있다는 생각을 꼭 살아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뭐랬어요? 인격 없는 있죠? 인격 없는. 자, 이런 식으로 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얘기 나오죠? 재단. 자, 이렇게. 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나오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비법인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비법인은 비법인은 자, 비법인 자체 명의로 김혜김 씨 명의로 그 명의로 자, 이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그 명의로 그 명의로 김혜김 씨 그 명의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자, 등기부상에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무가 김씨, 밀양박씨, 해주씨 있죠? 그 명의로 등기부상의 명의가 한다는 거죠. 자, 취득하는 것도 그 명의로 파는 것도 그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그 명의로 그 명의로 등기 뭐가 될 수 있고 등기 의무자도 될 수 있고 또는
등기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뭘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격을 말한다. 그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대표자는 뭐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리로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대리로. 대표자는 대리로 신청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대표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자, 항상 누가 인격 없는 사당과 재단이 뭐예요? 누구 명의로? 그 명의로. 그 명의로. 자, 김혜김 씨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 된다. 김혜김 씨가 뭐예요? 자, 의무자로서 팔 수 있는 거고. 뭐 당연히 뭐예요?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 밀양박 씨, 해주 오씨 있죠? 해주 오씨 명의로 자,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예 뭐예요? 아예 비적격자 얘기죠? 비적격자. 자, 아예 등기부상의 비적격자. 등기부상의 명의를 뭐라고? 올리지 못하는 자 이겁니다. 태아. 대표 등기.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안 된다. 이 민법상 조합은 자, 민법상 조합은 합의자 명의로 해야 돼. 합의자. 하여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이죠. 물론 사립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지방자치는 시군구도 있죠. 시군구도까지는 자 시도 시군구 가능한데 읍면 이동은 안 된다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이냐 공동이냐 써 있죠. 중요해요. 공동 단독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나중에 이제 그 기본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보통 뭐예요? 자 유중 사인증여 있죠. 증자 들어가는 거 있죠.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다 공동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자 몇 페이지에 42쪽에 단독 인척 나오죠. 단독 인척. 이 단독 인척 나오는데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암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공동으로 못 하니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멸시 등기 있죠. 이제 이렇게 단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 인척은 공동 단독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공동은 뭐예요? 공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다 공동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단독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유중 사인증여,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 이게 공동이다. 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누가 아버지 사망했어요. 아버지 사망하시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김혜김 씨하고 아까 여기 방금 뭐예요? 이전 등기 누구한테? 을한테 하게 되면 이 김혜김 씨하고 을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을이란 사람이 뭐 하게 되면 이 사망을 해요. 돌아가셨다는 점. 그럼 뭐가 이루어져 이거?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 민법 997조에서 자, 피상속인 사망하게 되면 자, 이 3번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앞으로. 이 병이란 사람이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는데 등기 안 하면 남한테 못 팔아먹으니까 이게 단독 신청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이다. 자, 넘기시면 그 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에 43쪽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쭉 나오죠. 필요한 서면 얘기 나오는데 그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이다. 자, 분명히 그랬어요. 자, 물건을 변동시키려면 등기소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를 합니다. 물건을 변동시키려면 등기소에 뭐 하는데? 등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항상 뭐예요? 개인이 어디에 국가기관에 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신청주의라 그랬죠? 서면주의이죠? 서면주의. 신청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고 뭐예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물권 변동을 위해서 어디 등기를 한다. 아니 등기한다는 죠. 그러면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일단 자, 개인이 국가기관이는 어디에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법상으로는 을은 뭐예요? 계약을 맺으면 갑한테 소유권 임해 등기하라고 민법에 정해놔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이 을이 갑한테 발생하는 건 등기 청구권이고 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공동신청이죠. 공동으로 등기소 가서 뭐예요? 등기하는 거 있죠. 이건 등기 신청권이에요. 신청권.
등기 신청권 있죠, 신청권. 그래서 항상 신청권, 등기 신청권은 공동도 있고 단독. 왜? 자기가 신축 건물 짓고 건물 팔아먹으려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신청권은 단독도 되고 공동도 되는데 항상 뭐예요? 청구권은 계약을 맺으면 자, 청구권이 발생하면 이건 뭐예요? 공동일 때만 발생한다. 그랬을 때 자, 어디 이런 식으로 등기소에 할 때 자, 신청서를 써요. 자, 무슨 신청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라는 거.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요. 자,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자, 등기할 때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전자 신청 있죠?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집정될 때는 신청서라고도 얘기도 해요. 중복적으로 쓰는 말인데. 다만 우리가 자, 그 전산 등기 보니까 신청 정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신청서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신청 정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자, 누구는 이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어디에? 자,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갑이란 사람이 이제 소유권자니까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자,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1번에서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소유권 무전등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죠? 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그럼 자, 지금 뭐예요? 이 신청서에는 뭐예요? 팔고자 하는 이 부동산에 대한 표시를 써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냐면 예, 원인을 써요. 원인. 예컨대 2020년 12월 4일 자, 예컨대 매매다 이런 식으로 매매 등기 원인 연월일 쓰고 등기 목적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다. 등기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 의무자 누구? 의무자 갑이란 사람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주소 쓰고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은 인감도장을 찍어요. 꼭 뭐예요? 파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권리자는 당연히 뭐예요? 사는 사람 우리죠? 을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자, 인감도장 안 찍고 목도장 찍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자, 이 등기관은 서류만 심사해요. 형식적 심사예요. 자, 어디 수사기관처럼 실적으로 사람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영장을 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계좌번호 추적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다가 너 등기하는 거 맞냐 이렇게 심사하지 않아요. 서류만 심사하니까 이 사람의 의사를 알고 싶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갑이라는 의무자, 이 갑이라는 이 등기 의무자의 진의 의사 있죠? 의사를 알고 싶어. 의사를 알고 싶다. 의사를 알고 싶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팔 의사가 있느냐, 진짜 팔라고 하느냐, 의사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직접 불러다가 너 을하고 진짜 계약을 맺고 을한테 진짜 파는 게 맞느냐, 그런 거 물어보지 못하니까 이 서류를 통해서 의사를 뭘 통해서 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다. 뭘 통해서 확인한다? 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다. 서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사람이 신축 건물을 짓고 보존 등기 마치고 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뭘 받냐 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됐다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아요. 이 등기필 정보를 이 등기필 정보를 보게 되면 그 A4 용지에 이런 A4 용지에 자, 보용지에 자, 위에 자, 부동산 표시 써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 고유번호가 있어요. 이 고유번호가 있고. 자, 그다음에 요 네모난 스티커 띄워 보면 여기 뭐예요? 1년 번호하고 이 비밀번호가 50개가 있어요.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이 번호,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 요 세 가지를 그 신청서 뒷면에 있죠? 요 신청서 뒷면에 쓰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발행했으니까
이 등기필 정보를 번호를 확인하면 이 사람의 의사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자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으니까 자 이 신청서 뒷면에는 자 무엇을 이 매매 계약서 있죠? 이 매매 계약서를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서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꼭 매매 계약만 맺는 게 아니니까 자 두 사람 사이에 뭘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을 수 있죠? 그럼 설정 계약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2번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원인을 매매라고 하고 의라고 등기했다면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매매라는 이 등기 이전 등기의 원인된 뭐예요? 원인된 등기 원인은 매매고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그래서 등기 원인 증서 이렇게 뭐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등기 원인 뭐라고? 원인 증서 아니면 뭐예요? 등기 원인 정보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등기 원인 증서,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 원인 증서를 내서 매매 계약이 맺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의 의사를 뭐예요? 신청서 뒷면에 자 뒷면에 뭘 작성한다 그랬어요? 자 뭘 등기필 정보에 번호 쓴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내는 서면이에요. 당연히 의무자만이 내는 서면이에요. 항상 누구만이 내는 서면이다. 의무자만이 내는 서면이에요. 의무자만. 등기 의무자만이 내는 서면이다. 그다음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인감도장 찍었죠?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뭘 첨부해야 돼요? 주민센터에 가서 자, 인감도장, 인감유명이 띄어야 돼. 인감유명. 어? 자, 그래서 인감이 띄고 이거 인감이 띄게 되면 항상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이거? 도장 있죠, 도장? 이 도장과 이 도장을 뭐 하려면 확인하려면 뭘 제출해야 돼요? 인감유명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옛날에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어요. 뭐하고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료 이게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요즘은 자 이 시험 문제가 자주 안 나오다가 작년에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뭐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등기필 정보는 재개발되지 않아요. 재발급되지 않아요. 한번 발급했으면 잊어먹으면 뭐 하면 되니까 법무사 사무실 가서 직접 취소하든가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예요? 5만 원이나 7만 원 주고 자 뭐 하면 돼요? 자 확인 정보 띄면 돼요. 그래서 이 인감명하고 등기필 정보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자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뭐예요? 그래도 의무자가 내는 서면 있죠? 의무자가 내는 서면은 자 뭐하고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명은 누가 내는 것이다?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다.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항상 등기할 때 뭐 할 때는 의무자로서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내라고 자 의무자일 때는 이 등기필 정보하고 뭐는 내야 된다고 인감용은 제출해야 된다. 이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이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자 다른 건 자 지금 뭐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어디 자 몇 페이지에 44쪽에 그 신청서를 좀 줄여놨어요. 그 44쪽을 보게 되면 왼쪽이 앞면이고 그 오른쪽이 뒷면이에요. 그 뒷면에 보게 되면 뒷면에 중간쯤에 자 중간쯤에 거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 그래서 여기다 뭘 쓰게 됐어요.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죠? 그거 쓰게 돼 있죠? 네, 그거를 이제 등기소에서 발행한 그 번호를 쓰게 되면 등기관이 이걸 확인해 보고 아하 맞구나. 아 얘네들이 무슨 의사가 있구나. 네,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쌍가리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나오죠? 그래요. 그게 바로 원인 서면, 증명 서면이에요. 자, 한마디로 그게 계약서라든가 뭐 그런 걸 우리가 등기 원인 증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거기 거민계약서 얘기 나오는데 거민계약서는 옛날에는 뭐예요? 2006년 이전에는 자, 사인과 사인,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어요.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서
구청에서 뭐 구청이 없을 때는 시청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맺고 혹시 니네가 다운 계약서 쓸지 모르니까 계약서 가지고 구청, 시청 뭐예요? 어디 와서 지적과에 와서 검사받고 도장받아가라. 그게 거민제도예요. 그래서 항상 뭐에 의한? 계약에 의한 이렇게 뭐예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만약에 얘가 등기를 안 해주니까 판결 받았죠? 이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고? 검사받고 도장받아가라. 검사받고 도장받아가라. 이게 바로 무슨 제도예요 이거? 거민제도예요. 이런 거민제도를 실시했더니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또 다운계약서 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두 사람이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실거래 금액 있죠? 실거래 금액을 쓴 부동산 이 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라. 그래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민제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판결 받았으면 반드시 거민받아야 되니까. 이게 거민제도예요. 오늘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고 이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45쪽 맨 아래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거기 등기의무자의 등기bil 정보 나오죠? 항상 의무자의 등기bil 정보예요. 그러니까 의무자가 없는 등기, 소유권 무전 등기, 상속 등기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쌍가루 4번 인감인증 나오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대출 대상 그래서 대표적인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 등기할 때 그 남한테 이전 등기해야 되는가? 설정 등기해야 된다. 기본 원칙이 항상 뭐라고? 의무자로서 등기할 때는 소유권자, 특히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뭘 내라고? 인감인증을 제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누가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 해줄 때 2번 이전 등기 해줄 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니까 얘는 뭘 꼭 내야 돼요? 인감인증을 꼭 내라. 아니죠. 그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남한테 이전 등기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또 어디에다가 을구의 1번 무슨 등기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그래요. 그때는 얘가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제출하라. 아니죠. 근데 병원 소유권자가 아니죠. 얘가 저당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인감인증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감인증과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내는 건데 특히 인감인증은 뭐예요? 의무자 중에서 누가 내는 거다?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것이다. 그렇게만 좀 이해해보자.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